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랄까 격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인수위와 검찰, 국회를 숨가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의 명실상부한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세웠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통점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민주당은 비판하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이 흐름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발탁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검찰 내 최측근을 지명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중 유일한 40대이자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내 최측근 인사가 발탁되자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능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첫 목소리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사람들을 잘 잡으면 된다. 당선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 내 최측근으로 꼽히는 후배 검사를 법무장관에 발탁한 걸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장악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법무장관은 인사권을 통해 검찰 내 요직 인선을 주도할 수 있는데 이때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윤 당선인이 장관 인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영국을 비롯해서 10개 가까운 나라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미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60살 이상은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차까지 맞았고 이미 코로나도 걸렸다가 나았는데 백신을 또 맞아야 하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강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4차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환자와 면역 저하자 등이었습니다. 180만 명이 대상이었는데 2달 동안 36만 명만 접종을 마쳤습니다. 병원 직원들 코로나를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앓고 지나가서 확진이 되면 자연적으로 면이 생기다 보니까요. 굳이 4차 접종을 맞을 이유가 없다. 내일부터는 1962년 이전에 태어난 1,066만 명도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관심은 저조합니다. 문의 전화 같은 게 좀 평소보다 많이 오거나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3차 맞은데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꼭 4차까지 맞아야 되는지 그거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60대 이상의 4차 접종을 권고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신규 확진자의 감소세가 더디고 확진자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첫 주 신규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95% 가까이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3차 접종이 작년 12월부터 본격화돼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4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선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후 감염은 2배, 중증은 3.5배 감소했습니다. 4차 접종 4주 후에는 중和항체가가
3차 접종하고 4개월 후에 대비해서 18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에 한번 걸렸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증으로 앓았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게 강화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균일하게 이 정도 이상이면 충분한 면역 반응이 생긴다는 걸 검증한 양을 주는 거죠. 60대 이상 당일 접종은 내일부터 가능하며 18일부터는 인터넷과 유선,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강진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의 지하철 안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29명이 다쳤습니다. 출근과 등교가 한창이던 시간이라서 시민들이 많이 타고 있었고 지하철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달리는 지하철 안. 난데없이 터진 연막탄 연기를 들이마신 승객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잠시 뒤 둔탁한 총성이 수차례 이어졌고 옆칸 승객들은 서둘러 반대편으로 몸을 피합니다. 역사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연기와 함께 혼비백산한 승객들이 쏟아지듯 열차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승강장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I saw people trampling each other, trampling over each other, trying to get through to the door. 현지 시각 오늘 오전 8시 반쯤 뉴욕 브루클린의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방독면을 쓴 뒤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곧이어 권총을 꺼내 승객들을 겨누고 방아쇠를 마구 당겼습니다. 33발을 쐈습니다. 모두 29명이 다쳤고 10명은 다리와 배에 총을 맞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unded like the loudest thing I ever heard in my life. Bullet went through the back of the knee and it came out over here. 출근길을 뒤흔든 총기 난사에 일대 경계는 크게 강화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2시간 가까이 지났는데요. 전면 폐쇄된 지하철역의 모든 출입구 앞엔 보시다시피 철제 펜스와 폴리스 라인이 계속 설치돼 있어 진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역에서 지하철을 온종일 무정차 통과시켰고 열차를 역사 안에 그대로 둔 채 단서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We are endeavoring to locate him to determine his connection to the subway shooting, if any. 오후 4시 반, 오후 7시, 7시 3분, 7시 45분, 8시 20분, 8시 40분, 9시 50분, 10시 20분. 지하철 총격 이후 오늘 오후 뉴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보고된 것만 8건. 3명이 죽었고 12명은 병원에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이 러시아군의 공격에 함락 위기에 처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공세를 위한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건희 기자, 마리우폴로 러시아군이 집결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마리우폴 항구 공격을 준비하는 러시아군의 이동 장면이 잡혔습니다. 병사들이 무기를 운반하고 또 조립도 하고 탄약을 싣고 장갑차를 점검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러시아 지원 부대의 보병들인데 마리우폴 항구를 집결해 함락을 위한 마지막 총 공세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우폴에 주민들이 지금 12만 명이나 남아있다면서요. 지금 포위된 상태라서 도피도 못하고 있을 텐데 근데 당장 먹을 게 없다고요? 네, 도시 시설 90%가 파괴된 곳에서 또 러시아군의 포위까지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게 식량 문제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우크라이나 식량 문제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 식량 계획 책임자를 만났는데 취재 내용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파괴된 마리우폴시의 건물 안에서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건물 지하에서 아니면 집 밖에서 탁자를 펴놓고 끼니를 챙깁니다. 외부와 접근이 차단된 도시에서 남아있는 식재료도 이제 없습니다. Просто есть готовим здесь, потому что у нас нету ни воды, ни еды, как говорится, ни газа, ничего.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У нас 8 человек. У нас вот два ведра картошки, 2 ведра картошки, ведро лука. Он схватил вот так вот в охапку. Это мы будем 4 дня варить суп. 저희가 만난 세계 식량 계획 책임자도 마리우폴 내부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만 추정할 뿐 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했습니다. No access to Mariupol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nflict. The major concern for us to reach and to be able to assess what is the situation. 하지만 이미 양국 간 교전이 치열했던 체르니치우, 하르키우 같은 도시에서도 식료품 부족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 절반 가까이가 제대로 식량 공급이 되지 않고 하루에 한 끼로만 때우는 지역도 많다고 했습니다. About 45 to 50% of the population adjusting their consumption of food, giving food to the children rather than having an adult eat them.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김한기 화백의 우주라는 그림이 디지털로 다시 탄생한 작품을 보여드렸는데요. 디지털 작품 역시 경매에서 2억 9천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건 복제를 막고 그만큼 희소성을 더해주는 NFT 기술 덕분인데요.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NFT만을 위해서 창작이 되는 디지털 예술 작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투자처로 돈이 몰리고 있는 NFT, 혹시 거품은 아닌지 먼저 김하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디지털 액자, 그 안에 있는 로봇은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눈에서 불을 뿜으며 치열하게 살다가 때로는 탈출을 꿈꾸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31개의 작품들은 실물이 없고 디지털 속에만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NFT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좀 NFT가 좀 핫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인상파에서 이제 그 입체파로 넘어갔던 피카소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NFT 딱지를 붙이면 복제 불가능한 한정판이 됩니다. 한정판으로 희소성을 높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팔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림이 재판매되고 가격이 오를 때마다 작가가 돈을 받습니다. 마치 유튜버들이 한 번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에 따라 계속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가를 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되게 낡은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저는 되게 깨고 싶었어요. NFT에 돈이 몰리면서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MBC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등장한 다양한 복면들을 모티브로 디지털 NFT 복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사면 프로그램 방청권 같은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NFT는 멤버십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데 NFT를 소유한 사람이 그 NFT 작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고 기회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고 요즘 뜨고 있는 메타버스 게임인 더 샌드박스. 진짜 땅도 아닌 가상현실 속 땅, 작은 픽셀 하나가 2천만 원 넘게 거래됩니다. 아디다스, 구찌가 줄줄이 이 안에 땅을 분양받았습니다. 가상현실 속 신발, 옷에 NFT 딱지를 붙이면 값비싼 한정판이 됩니다. 아디다스나 구찌의 NFT, 근데 그거를 실제 아바타가 입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디지털 공간에서도 소유하는 그런 개념으로도